네, 코로나19 상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죠. 0시 기준으로 504명이 나왔습니다. 한때 200명대까지 내려가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500명대를 찍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경기도 부천시의 영생교 승리재단과 관련해서 누적 감염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요. 서울 용산구 지인 모임에서도 확진자 4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됐으니 이 기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활발한 이동을 타고 바이러스가 더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모두 2,192만 명, 하루 평균으로는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설 대비해서는 32.6% 정도 낮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코로나19 전파 상황은 훨씬 나빠져 있는 상태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무엇보다 가족, 친지 간의 이동과 접촉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데요. 고향 방문이라든가 친지 방문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들 면회하고 싶으신 분들도 웬만하면 영상통화 같은 걸로 대체해달라고 정부는 요청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고향에 가게 될 경우에는 방역수칙 또 거리두기 잊지 마셔야겠죠.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 내일쯤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연휴 기간의 확진자 추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내에서 어느덧 감염 사례가 80건까지 늘었는데요.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 확인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해외에서 입국하는 손님이나 가족들을 마중 나가려는 분들은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정부도 입국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통상 14일간 격리에 들어갑니다. 여행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 우리 국민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처럼 머무를 자택이 있는 경우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마중 나오는 경우 감염 전파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을 마중 나온 일가족 4명도 함께 감염됐는데 이동 과정 중 전파가 일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창문을 다 닫고 또 히터까지 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만약 확진자가 있다면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실내 안에 떠다니면서 마중 나간 가족이 숨쉬면서 들이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을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원을 최소화하고 차 안에선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80명. 일가족 4명을 포함해 총 14건의 국내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확산하는 변이에 방역당국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앞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격리 이후 하루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격리 해제 전 또 검사를 받습니다. 모두 3번입니다. 아프리카 54개 국가에 대해선 남아공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가 강화되는데 자가격리자도 임시 검사시설에서 검사 후에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의료 감시 체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기간 중 동거 가족들은 최대한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철저히 쓰는 등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